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자동차 업계 4분기 성수기 온다. 신차 판매에 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연간 최대 성수기인 4분기를 맞아 심기일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추석 연휴 전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신형 투싼과 G70 부분 변경 모델 등을 본격 판매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통상 4분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차가 팔리기 때문인데요. 연말 프로모션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요. 또 3분기에 출시됐던 신차가 4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영향도 있고, 또 이번 4분기에는 신차 발표가 쏟아지는 것, 이런 것들도 실적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가 4% 넘게, 기아차가 7% 넘게 올랐거든요. 자동차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할까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9월부터 시작을 됐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현재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언택트, 그다음에 2차전지 이거를 이제 자동차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좀 짧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요인은 일단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오른다라면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도 이제 기사를 상에서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요즘 신차들이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호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만에 1조를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작년서부터 조금 연초에는 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을 지배했었던 상황이었죠. 공유경제가 이제 나오면서 다양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판매가 좀 주춤할 것이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자동차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이 다소 조금 찜찜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기가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눈다라는 것이 좀 불쾌한 그런 감정들을 자아내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신차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고 제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자동차주들에 대한 영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바꾸려는 욕구가 상당히 크죠. 네. 거의 공돈 개념으로 또 일부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바꾸려는 욕구들도 상당히 아무래도 증시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것은 팩트에 관한 부분들이고 앞으로의 이제 지금부터 언급드릴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현재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들로 감안하게 된다라면 자동차는 실적을 겸비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스토리까지 겸비한 정말 이제는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신 기술들이 집약된 신차들이 잇따라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 또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패러다임에 맞춰서 그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완성차 업체 그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덜 올랐다라는 좀 평가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보전을 이제 면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차 효과도 좀 이제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팔면 바로 이제 그게 영업이익으로 됩니다만 부품 업체들은 그게 좀 전이가 되는 게 조금 늦습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좀 되고 납품 대금들이 좀 들어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한 효과를 이제부터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진했었던 그리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최근 차트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해서 몇 개를 좀 두드려봤더니 부품 업체도 차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곽광을 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차원의 움직임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완성차만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완성차를 못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완성차가 올라가는데 부품주라고 안 올라가겠어? 그러고 보니까 차트도 모양이 좋네. 이런 부분들 뭐 만도라든지 뭐 모비스라든지 이런 그 차트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장에 또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완성차를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 어차피 앞서 언급드렸던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키 맞추기 차원으로 봤을 때 부품주들의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차피 전기차 시대는 이제부터 도래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소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이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부분들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기차를 모으는 시대가 오겠죠. 네. 이제 그런 대중화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합니다. 자동차주들이 올라가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동차주들이 주춤할 때 오히려 2차 전지만 올라왔었던 그렇죠. 테슬라 효과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밸류가 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현재 지금 2차 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국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악재다. 물론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죠. 국내 3사도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해외 업체들도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공급을 안 한다고 해도 2차 전지 업체로서는 지금 캐파가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먼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지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지금 판매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통 네. 이제 뭐 신약 개발만 하는 업체들이 있고 기존의 업체들이 신약 개발과 같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신약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자동차도 내연기관 하면서 전기차라는 게 가장 좋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전기차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의 업종에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그 업체를 주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향후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또 너무 독식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부품, 2차 전지 끝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도 2차 전지를 편입을 하셔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테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는 그러한 아주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뚜렷하게 지금 투자할 만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IT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제약바이오, 코로나19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너무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확실한 관련주들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만 담아놓는 건 또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안 좋죠. 네. 우리가 항상 구성하는 것들은 한 30% 내에서도 10%씩 담아놓는다라면 적절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동차 업종 물론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제품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지금 또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제품도 있을 텐데 이 자동차 업종을 바라볼 때 좀 가치주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성장주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평가해 주시면. 저는 그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 성장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가치주라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가치주의 영역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인데 그 가치가 지금 저성장 기조에 있어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가치라는 것은 성장과 맞물린 가치가 훨씬 좋다. 앞서도 제가 투자 포인트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업종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보유한 거라면 이제는 전기차라는 것들이 쓰임새가 다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와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포함한 미래의 어떤 다양한 산업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현재 지금 LG전자를 바라볼 때 LG전자를 단순하게 가전기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LG전자의 꿈은 전기차를 포함해서 커넥티드카를 만드는 게 이제 꿈이거든요. 기업의 예. 꿈. 이런 것들은 이제 LG그룹의 모든 역량을 포함해서 만든다라는 건데 이러한 그 꿈을 자동차가 우리가 휴대폰과 자동차의 영역을 파괴했듯이 파괴할 것으로 현재 테슬라가 보고 있듯이 네. 이제 가전과 자동차의 영역도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 성장주로서 영역을 우리가 잘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완성차, 또 부품, 2차 전지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